자,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자, 이런 가게도 있어요. 100g 단위로 팔아서 또 뜬 집이 뭐가 있냐면 오봉집 안강선 대표가 모 식당 대표하고 그 삼각지에 천호목장이라는 한우 전문점 오픈했어. 평수는 30평대인데 처음에 고전 많이 했어요. 얼마 전에 그 한우 전문점을 짝갈비 전문점으로 업변을 했어요. 짝갈비 전문점. 자, 여기서 짝갈비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저기 송파에 있는 같은 가게예요. 이렇게 갈비살처럼 자르는 거거든. 그래서 짝갈비 전문점을 오픈을 했는데 자, 그 보다 1,000원을 더 싸게 팔았어. 19,000원을 팔았어. 100g에. 그랬더니 얼마 전에 하루에 1,000만 원을 찍었다는 거야. 근데 물론 원가는 50%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식당이란 게 이렇게 생각해요. 6분은 2명이고요. 원가가 50% 가까이 돼도 매출이 크면은 저는 커버할 수 있다고 봐. 왜냐면 30평대에서 1,000만 원 찍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짝갈비 매출이 팡 튀고 나거든. 뽀빠이 갈비도 마찬가지. 매출이 뽀빠이 갈비도 내가 봐서는 거기에 하루에 1,000만 원 넘게 찍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 우리가 뭐든지 고기 그람수 파는 거를 아까 한우갈비 300g보다는 100g이 분명히 낫지만 그렇다고 돼지고기 전문점에서 그대로 적용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어떤 돼지고기집에서는 100g 단위로 팔아가지고 되게 저렴하다 느껴졌는데 막상 가면은 100g 주문해서 양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때 그런 가게 가보셨죠, 본인은? 100g 단위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기만당했다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왜냐면 한우보단 돼지고기 훨씬 싸거든. 그걸 100g 단위로 파는 거는 전 아니라고 봐. 그러나 자, 수도권에서 돼지고기는 지금 몇 그램 단위로 파는 게 가장 최저 리미트인 것 같아요? 150. 맞아요. 150g 정답입니다. 150g 단위입니다. 저는 150g 단위가 가장 적절한 판단이에요. 얼마 전에도 아는 식당 대표가 그 고깃값이 자꾸 오르는데 1인분 단위를 올리자니 고객이 체감하는 그 인지적 가격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람수를 살짝 줄였대요. 180에서 170. 근데 이제 저는 150 리미트야. 더 줄이면 안 돼. 이런 식으로요. 가격에 넛지라고 그러는 가격의 분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외식업이라는 게 상품력이 좋으면 대박이 나야 되는데 꼭 상품력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그 조삼모사 전략이라 가격에 인사이트 전략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는 별도로 식당에서 고깃값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식사비야. 식사비 올리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자, 또 하나 돼지갈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시원 씨는 돼지갈비가 보통 1인분에 얼마 정도로 생각하셔? 돼지갈비 1인분에 보통 한 18,000원에서. 그렇죠. 뭐 15,000원, 14,000원 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유명한 돼지갈비 전문점들이 2만 원을 넘게 받고 싶어 해. 근데 그 부분 이해 가시나요? 이해가 안 있습니다. 왜 이해 가시나요? 원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 아, 원가보다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돼지갈비 원가는 그런 데로 괜찮은데 왜 돼지갈비 원가는 좋지 않습니까? 인건비 때문에 2만 원 넘게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돼지갈비는 유명 식당에서도 2만 원 넘게 받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야. 그렇죠? 고객이 체감하는 부분이.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돼지갈비 원가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도 그 용산에 있는 유명한 돼지갈비집이 그 집은 더욱이 목살도 안 붙여요. 목살도 안 받치고 순수한 돼지갈비 할 때 원가가 진짜 좋거든? 근데 제가 궁금한 거야. 야, 과연 손님 컴플레인이 있을까 없을까? 또 반면 유명한 봉피안 갈비에서 돼지갈비를 원래 1인분에 33,000원에서 36,000원 올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돼지갈비 맞죠? 그죠? 근데 봉피안은 가격을 잘 올려요. 왜냐면 브랜드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궁금해. 봉피앙이 돼지갈비 값을 올렸다고 그래가지고 손님이 과연 줄었을까 안 줄었을까 잘 모르겠어. 근데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 자신감이 참. 자, 식당이 브랜드가 있으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다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갈비는요, 저는 지금 그 유명한 돼지갈비 전문점들이 10,000원대 후반에서 이자를 붙이고 싶은데 여기서 되게 딜레마일 거예요. 왜냐면 그 숫자가 17,000원에서 18,000원 올리는 건 괜찮은데 19,000원에서 2만 원 올리는 건 되게 부담스러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식당 대표가 손님의 만족도를 높여서 2만 원 넘게 받는 건 전 좋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저도 같은 외식인 입장에서 돼지갈비 2만 원 넘게 받아야 돼요. 근데 또 반대로 저는 소비자거든요. 소비자다 보니까 제가 가격적인 체감력이 되게 강해. 제가 비건한 내로 코다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자주 못 먹은 이유가 뭐냐, 기본 단위가 무거워요. 그게 보통 제가 보면 이런 것 같아. 저랑 아내랑 코다리 조리를 먹으러 가는데 2만 원대나 3만 원대 초반이면 먹을 것 같은데 그게 3만 원대 후반이나 4만 원이 돼버리면 딱 머뭇거리게 돼 있어. 자, 저는 외식인이자 소비자였습니까? 저는 제가 외식인이라도 소비자 관점이 굉장히 강하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어저께도 냉면을 15,000원짜리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두 반 접시가 7,000원이었어. 근데 만두 반 접시 7,000원 주문하기 참 좋았거든요. 예. 근데 그 집 가서 평양냉면집은 원래 불고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집이 단골인데 불고기를 지금까지 20번을 가봤는데 딱 한 번밖에 안 먹었어. 왜? 36,000원 무겁거든요. 무거워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먹어봤어, 제가. 그러니까 돼지갈비도요, 식당에서 2만 원 올리려고 그러면 상당한 자기 냉철한 분석력이 필요할 거고,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반찬 하나 파격적으로 준다든가, 원가가 높지 않지만 체감력 있는 반찬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필요하겠죠. 뭐, 아니면 뭐, 저는 특히 돼지갈비 전문점에서 제가 중요한 팁이에요. 냉면이 조금 자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신생 돼지갈비 전문점에서는 냉면을 6개월 동안 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왜냐면 냉면 원가가 좋거든. 그러나 냉면을 비빔하고 물냉면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전 함흥냉면 스타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가 때문에. 함흥냉면 중에서 물 비빔이 있어. 어떤 걸 서비스로 주는 게 좋아요? 물냉면으로. 왜? 맛있을 때 깔끔한 느낌도 있고. 그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원가 요리. 그렇죠. 원가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쏘는 냉면이라면 오퍼레이션이 편해야 되잖아. 그냥 물냉면은 통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팁입니다. 내가 신규 돼지갈비 전문점이라서 자가제명 냉면이 있을 경우는 냉면을 쏘는 거야. 왜냐면 냉면 원가가 좋거든요. 그죠? 근데 냉면을 쏘면은 돼지갈비도 비교적 신생 돼지갈비에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고깃집에서 그 후식 냉면이나 이런 후식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품이 예를 들어 9,000원이고 후식이 뭐 3,000원, 5,000원 하는데 요즘에는 후식을 없애고 고깃집에서 일부러 전략적으로 후식을 없애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더라고요. 근데 뽀빠이 갈비 같은 경우는 후식 냉면이 없고 냉면만 팔 거란 말이에요. 왜 거기 냉면 전문점 옆에 붙어 있잖아. 그런데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갈비나 고기나 양념육을 먹고 냉면 먹고 싶은 건 이만큼이 아니에요. 소민이 원하는 정도의 양을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평도 후식 냉면이 있습니다. 정말 양이 많고 그런 사람은 정식으로 먹겠지만 냉면은 고깃집에서 식사하고 후식하고 딱 두 개를 붙여야 된다 생각해요. 물론 이제 자가제면이 아니고 이제 식사를 안 파는 집 같은 경우는 그냥 냉면 하나 통일해도 상관이 없고, 근데 자가제면으로 파는 냉면 전문점에서 특히 갈비집에서는 냉면은 무조건 식사하고 후식하고 같이 팔아야 되고, 특히 식사를 많이 팔아야 되겠죠. 을 분할하는 메뉴 측면에서 제가 얼마 전에 평양냉면 먹고 만두를 시킬지 전을 시킬지 고민을 하다가 만두를 먼저 주문을 했는데 반접시가 있어서 확실히 그 여자 조리 가니까 그 주문하기 좋더라고요. 근데 전 같은 경우도 혹시 전도요. 어저께 간다 평양냉면집은 전도 한 장이 있고 반장이 있나 이거 분할해서 팔더라고요. 평양냉면집의 제일 강점은 그 사이드 메뉴 분할 판매야. 제가 예전에 단골했던 식당이 있어요. 서울 강북에 자주 갔던 평양냉면 전문인데 저는 그 식당은 이제는 덜 갈 것 같아. 왜냐면 예전에 만두하고 제육을 다 반을 팔았는데 다 없애버렸어. 그리고 주인은 걔 자신 있다고 떳떳하게 얘기했는데 나 속으로 생각했어. 엄청 바보짓한 거야. 왜냐면 평양냉면 집은 그 반의 미덕이 되게 커요. 반의 미덕은 뭐냐면 반주로 연결되거든. 근데 그 집은 제가 작년 12월 달에 갔었는데 그 집에 간 이유가 뭐냐면 그 집 제육 때문에 간 거야. 왜 제육 때문에 갔냐? 자, 차가운 제육이 있어서 가. 차가운 제육이요? 오퍼레이션이 좋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 제육 같은 걸 뜨겁게 제공하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 차갑게 주면 편하잖아. 그죠? 그래도 맛있었거든? 그래서 손님들 보면 옛날에 보면 평양냉면집은 2명이 가면 뭐 사이드 하나 시키거든? 없더라고, 그게. 그래서 평양냉면집의 반 판매는 저는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 그리고 또 그렇게 안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평양냉면집은 모든 게 비싸거든요. 대부분이. 반을 팔아야죠.
심지어 빈대떡도 한 장 뭐 두 장. 왜냐면 빈대떡은 한 장의 양이 안 돼요. 그냥 한 장, 두 장 이렇게 팔아도 된다는 얘기죠. 오래된 식당들도 그런 걸 인지 못하면서 고객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 이제 한 대 판매로 할 시 이제 소 원가율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대한 가격 지정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소고기는 그나마 지금 한우 쪽은 가격이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아까 에서 100g에 19,000원이니까 50% 가까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매출이 깡패면요, 저는 원가를 감당할 수 있다고 봐. 근데 내가 대표한테 흥미로운 얘기를 해줬어. 자, 손님이 와서 아마 200g씩은 먹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집도 양념육이 있으니까 그 양이 좀 모자라. 그때 내가 뭘 그랬냐면 니꼬미를 팔려고 그랬어요. 그 한우 그 작업하고 남은 그걸 갖고 일본식 그 찌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맛있게 만드는 거 니꼬미를 팔아가지고 모자란 부분을 만족시켜라 했어요. 그럼 가격이 뭐 예를 들면 추가로 시키면 19,000원인데 그거 10,000원 정도 받아가지고 뭐 일본에서 막도 막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꼬미를 한우 그 자비옥을 구매해서 조금 팔면은 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저께도 보면 그 뽀빠이 갈비에서 마그로팅 원가를 뭐라고 했더니 원가가 없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 외식업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식업은요, 무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공부라는 게 그 이론적 교육이 아니라 많이 다녀가지고 거기서 자꾸 느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외식 공부예요.